아침에 보좌관실에서 문자를 보내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 김영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모신 이유는 지금 GMO 유전자 변형식품 예. 완전 표시제 이거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 명 넘어섰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넘었어요. 아, 그렇군요. 15,000명이 모자라군요. 예. 네. 그 15,000명을 채우겠다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채우려고 하면 GMO 완전 표시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20대 국회가 개헌할 당시에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만약에 입법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입법을 하겠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네. 1위가 GMO 완전 표시제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소시모라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었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95% 가까이 나왔어요. 자, 그럼 GMO 완전 표시제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는 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먼저 GMO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GMO라는 게 유전자 변형 작물을 예. 말하는 인간이 거고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작물인데 그러면 뭐 방울토마토, 씨 없는 수박, 심지어 키 작은 사과나무 이런 것도 GMO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GMO하고 구분되는 육종 계량의 분야예요. 계량. 계량과 GMO 차이는 뭡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종 사이에서 예.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일어날 수는 있는데 네. 그 교배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네. 그 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 네. 이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 진화로 이루어지는 네. 이 자연 현상을 압축해서 네. 반복해서 실험실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육종이에요. 그러니까 육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 그것을 압축해서 빠르게 그 우수한 형질을 뽑아내서 그렇게 하는 게 육종이고요. 이 과일나무와 저 과일나무가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쉽게 만날 수 없는데 예. 어쨌든 인간이 만나게 해줘서 그렇죠. 예. 자연 상태에서 벌어질 일을 좀 촉진하는 것이다. 예, 촉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육종 계량의 개념이고요. 예. GMO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 자체가 서로 다른 예를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습니까? 식물 내에 미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 작물이에요.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무리 억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그걸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을 해도 그 유전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예. 그게 이제 GMO 작물인 거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빨리 했느냐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느냐. 근데 GMO는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낸. 근데 그게 사람이 먹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표시제는 흔히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표시 방식이 어떤 이제 그 식품을 만들 때 원료를 무엇을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GM 작물을 원료로 썼으면 썼다라고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원료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유럽에서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시하는 방식은 원료를 뭘 썼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만들어졌는데 이 식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품을 만들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공을 한 뒤에 그렇습니다. 예. 가공을 한 뒤에도 GMO가 남아있느냐? 유전자가 남아있느냐? 그러면 가공한 뒤 원래는 집어넣었는데 가공을 해서 그 GMO 유전자가 변형됐으면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들어갔어도 원료로 썼더라도 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라는 것이 물론 공장에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느 식품에는 유전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또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을 만든 이후에 이 유전자를 분석해서 한다라는 거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원료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표시해달라. 그게 완전 표시입니까?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완전 표시제의 네. 내용 이거예요. 근데 그건 뭐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왜 식품을 가공한 이후에도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로 이게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 이게 만들어졌나요? 이 GMO가 식용이 본격적으로 수입된 이후에는 시기는 2008년도예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시절. 대통령 취임하던 해에 네. 그때 이제 이 할당 관세가 226% 이제 고관세였는데 네. 그것을 0%로 만들어 버리고 아하. 이게- GMO 식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료로는 그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사료는 관세율이 0이었어요. 네. 그런데 식품으로 들어오는 거는 226%의 관세를 물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0%로 만들어 버리고 이 GMO 곡물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부터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연 200만 톤의 GMO 곡물을 소비를 해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어떤 규모입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어느 정도 많이 양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1년에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예. 62kg예요. 예. 그런데 GMO 곡물을 1년에 소비하는 양이 1인당 43kg예요. 그렇게 많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거의 쌀만큼 많이 먹는 거의 그렇죠. 쌀의 3분의 2 수준의 GMO 곡물을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량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고. 예, 소비량 그렇고요.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됐고 그게 관세가 0% 되면서 됐고. 0% 만들면서 이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 표시제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말하자면?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예.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된 거는 저는 대형 식품 회사의 이익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버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GMO 식품 소비 그 곡물을 수입해 가지고 예. 주로 이제 가공해서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예. 관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없어졌고. 예. 그래서 그 표시제도 이게 사실 GMO 완전 표시를 해도 사 먹을 분들은 GMO가 큰 문제가 없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분들은 이게 표시돼도 그냥 개의차고 먹겠죠. 근데 이제 GMO 음식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피할 수 없는 표시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알고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판단하겠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거든요. 하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GMO 곡물이 국내에 수입되어서 소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면 표시되어 있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논 GMO 표시라는 건 뭡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그건 하죠. 뭐냐면요. 예.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 GMO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 표시해줘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예. 논 GMO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도록은 해놨는데요. 예. 이 법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1분 남았습니다. 빨리 예, 쓰세요. 그런데 실제로 난 GMO 표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예, 시중에 나가 보면은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 예. 밑에다가 라벨을 따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거 예. 뜯어보면요, 난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수입 맥주가 국내에 들어와요. 예. 그런데 국내 표기가 안 되니까 법이 안 맞으니까 예, 라벨 붙여놓고 팔거든요. 아하. 자,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청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 가공한 이유가 아니라 예. 처음에 재료로 GMO 식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표시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게 완전 표시제고 예. 그다음에 아예 GMO가 쓰이지 않았던 식품에 대해서는 예. 논 GMO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GMO가 안전하다면 왜 표시 못하냐. 먹고 안 먹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위 GMO 식품을 대량으로 재료로 해서 예.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대기업이 이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입되는 양으로 볼 때 엄청난 그 식품들이 예. GMO 그러니까 표시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식용유, 것이다. 간장, 된장,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콩, 면화, 까놀라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수입산 이 곡물들은 예. GMO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네. 표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표시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청원하고 있고 지금 15,000명이 안 채워져가지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예.